것입니다.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셨나요? 네. 새 통합 문서도 눌러줄게요. 거기 새 통합 문서라고 글씨 써져 있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눌러진 건데. 누른 거래요. 책은 몇 번이에요? 30년. 했나요? 네. 자, 어제 복습 겸해서 한번 이름 명칭 또 한번 집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왼쪽 위에 요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뭐라 한다고요? 자, 이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희는 이제 되돌리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수하시면 여기서 되돌리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통합문서 1이라고 써져 있죠? 네. 자,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제목 표시줄. 자, 저장을 하고 나면 여기에 저장한 이름이 뜬다 그래서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개발 도구 도움말 써져 있는 부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리본 메뉴. 자, 그 다음에 홈 왼쪽에 보면은 파일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여기를 파일 탭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파일 탭 아래 보면은 여기 D7이라고 저는 써져 있는데 요거 A1이라고 아마 써져 있을 거예요. 네. 자, 여기 이름 뭐라 한다 그랬죠? 이름 상자. 뭐라 한다고요? 이름 상자. 자, 요거 이름 상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표시돼요? 셀의 이름이 표시된다. 그래서 여기를 이름 상자라고 한다. 자, 오른쪽에 요거 긴 거. 이거 뭐라 한다 그랬죠? 수식 입력줄. 뭐라 한다고요? 수식 입력줄. 자, 수식 입력줄은 입력된 수식을 원본으로 보여주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워크시트라고 하는데 이 워크시트에 잘 보면 초록색깔 테두리가 있어요. 요거 이름 뭐라 한다 그랬죠? 셀 포인터. 요 초록색깔 테두리 이름이 뭐라 한다고? 자, 이 셀 포인터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점이 하나 있는데 요 점 이름도 얘기했는데 뭐예요? 복지점. 채우기 핸들. 요거 이름 뭐라 한다고요? 채우기 핸들.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쓰는 요 아이 시트 탭. 뭐라 한다고요? 자, 요렇게 어제 작업 각각의 명칭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글자 쓰고 테두리 넣고 해줄 거예요. 서식 넣는 걸 배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회색깔의 얇은 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선생님. 이 회색깔의 얇은 선은 실제로 인쇄할 때 나오지 않아요. 인쇄할 때 나오지 않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자를 어제처럼 작성을 하고 인쇄를 하면 공중에 빵빵 떠서 그냥 인쇄가 됩니다. 아무것도 테두리가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다가 오늘 테두리 넣고 글꼴 바꾸고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자, 글자를 작성하기 전에 그냥 쓰면 좀 멀리서 보이니까 쓰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확대를 좀 해줄 건데 어제 확대하는 거 단축키 배웠었어요. 뭐였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돌림.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확대가 되죠? 왼쪽에 행번호가 1번부터 12번까지 보이게 좀 더 보여야 되겠다. 15번까지 보이게. 실제로 인쇄할 때는 요거 인쇄 크기가 컸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양을 가까이서 본다는 거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거기 미리 보기에 보면 국토교통부 지원 해수욕장 있죠? 책에 36페이지에 네. 선생님 한글책 같은데? 아니에요? 아, 앞쪽에 36. 파포에 36 말고 더 앞에 한참 앞에. 아니 선생님 말고
뒤에도 36이 또 있나 봐. 네. 네. 있어요. 네, 파워포인트에 36이 있잖아. 선생님 교재 36페이지에 미리 보기에 보면 국토교통부 지원 해수욕장 써져 있는 거 보이죠? 네. 자, 그거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선생님? B2번. BC B2에 써져 있나요? C에 2번. 나는 B2에 써져 있다. P C2에 써져 있다. 아니다. D2에 써져 있다. 자, 지금 요거는 B2에 써져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선생님 거기 C2부터 B2 사이에 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셀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B2 셀에다가 쓰고 셀을 합치면 거기에 C2에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C2에 쓰는 게 아니고 B2에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해수욕장은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B B. B A B, B4 4에 써져 있죠. 네. 각각의 이제 이런 거 문서 작성하실 때 어디 셀에 써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B2셀에다가 클릭하고 제목 씁시다. 선생님 거기 지원금이랑 경관이랑 수질이랑 지원금에 천단위자 구분심표 찍혀있죠? 선생님? 경관이랑 수질이랑 지원금에 숫자 써져 있죠? 네. 숫자에 천단위자 구분심표 찍혀있죠? 네.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쓰실 때 요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쓰면 100% 헷갈려요. 사람 눈이 그렇게 안 생겼어. 쓰실 때는 저처럼 위에랑 왼쪽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그래야 좀 줄이 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내용 썼으니까 일단 책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봅시다. 자, 국토교통부 지원 해수욕장 제목 부분이죠. 제목은 좀 크고 표에 가운데에 좀 와 있어야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가운데 정렬을 해줄 건데, 자, 일단은 정렬부터 한번 눌러보긴 할게요. 자, 여기 B2에다가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엑셀에서 위에 메뉴 홈에서 맞춤 그룹에 보면 여기가 다 맞춤 그룹입니다. 자, 맞춤 그룹에 보면 정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는 세로에 대한 정렬, 아래는 가로에 대한 정렬. 우리는 위에 세로에 대한 정렬은 지금 눌려 있어요. 가운데 맞춤이. 자,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글씨 어떻게 돼요? 아, 가운데 맞죠. 가운데로 왔죠? 근데 어디 셀을 기준으로? B2셀을 기준으로 가운데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맞춤을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B셀 기준으로 오른쪽에 맞춰줘요. 자, 근데 얘가 우리는 어디에 있기를 원해? 여기에 있기를 원하잖아, 여기. 그죠? 자, 이렇게 셀 기준으로 가운데 혹은 오른쪽에 왔다는 거는 여기에 셀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합쳐줄 건데 여기 B셀부터 F2셀까지 합칠 겁니다. 쭉 드래그. 엑셀에서 블럭 잡을 때 가운데서 블럭 잡는 거예요. 글자에다 잡는 게 아니고 셀에다 잡는 거다 보니까 B2셀부터 F2셀까지 이렇게 드래그. 했나요? 네. B2셀부터 F2셀까지 드래그.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서 맞춤 그룹 안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했습니다. 있나요? 박으시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B셀 선생님 거기 C셀이잖아요. B셀. 선생님 엑셀에서는 처음에 클릭한 부분도 색깔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색깔이 안 들어와야 정상. 요 색깔 보고 블럭이 잡혔다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셀 포인터가 커졌죠? 자, 그러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은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글씨 가운데 오나요? 네. 자, 다른 셀에다가 클릭을 해볼게요. 다른 셀에 클릭하시면 셀이 어떻게 합쳐져 있는지 정확하게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자꾸 더블 클릭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엑셀에서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했나요? 네. 자, 이번에는 글꼴 바꿔볼 거예요. 요거 국토교통부 지원해수욕장 D2 혹은 B셀에다 클릭합니다. 요거 클릭합니다. 클릭했어요? 자, 우리가 원래 한글에서 글꼴을 바꿀 때 뭐부터 했어요? 블럭부터 잡았죠. 근데 엑셀에서는 글꼴을 블럭을 잡지 않습니다. 셀만 선택하시면 글꼴을 바꾸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위에 상단의 메뉴 홈에서 글꼴 그룹, 거기 안에 보면 맑은 고딕이라고 써져 있죠? 예. 자, 이거 맑은 고딕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글꼴이 아래로 펼쳐질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 글꼴이 있는데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기억이 먼저야.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영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어 글꼴부터 쭉 나올 텐데요. 참고로 이렇게 영어로만 써져 있는 글꼴 있죠. 얘네들은 한글 글꼴은 안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글은 안 바뀌어. 이렇게 한글과 영문이 섞어 있거나 아니면 한글만 써져 있거나 요런 것들만 글꼴이 바뀌게 됩니다. 자, 나와 있는 글꼴 중에 마음에 드는 글꼴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선생님.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으세요. 했나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11포인트라고 있죠? 이게 글자 크기인데 이 글꼴 크기는 18포인트로 바꿔볼게요. 옆에 화살표 누르면 아래쪽에 숫자 펼쳐지고 그 안에 18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글자가 커졌죠? 네. 자, 근데 이 글자만 커진 게 아니고 뭐도 커졌냐면 행 높이도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꼴의 크기에 따라서 행 높이는 자동으로 높아져요. 자, 우리 글자의 색깔도 바꿔볼게요. 바로 아래쪽에 보면 빨간색 쳐져 있는 거 있죠? 네. 얘가 글꼴색입니다.
한글과 마찬가지로 글꼴 색깔 바꿀 때는 그림이 아닌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해서 펼쳐주면 팔레트 나오죠? 넣고 싶은 색깔 넣어보세요. 안 나오는데. 옆에 화살표 눌러주면 이게 공서체가 나왔는데. 취소가. 선생님 왜 눈이 거기 있어요? 아니 이쪽에 뭐가 하나 떴어요. 잠깐만요. 아니 빨간 거 오른쪽에 화살표. 선생님 모니터 잘 보고 하세요. 제 거 모니터 엉뚱한 거 갖다 누르지 마시고. 아이고. 수요일. 했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색깔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테두리를 좀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B4부터 F8까지 블럭 잡아봅니다. 자, 블럭 잡으실 때는 그 중간에서 하는 거예요. 셀 중간.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긁어주세요. 중간에서 딱 멈추는 거고요. 끝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고. 낙산 밑에 한 칸이 더, 한 줄이 더 블럭되어 있는데. 다시 해. 아, 몰라. 블럭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보면 여기 밭전자 모양 있죠? 네. 요게 테두리 넣을 때 씁니다. 별도로 테두리 넣는 탭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어떤 테두리를 넣을 수 있는지 이렇게 쭉 뜨게 되는데 그 밭전자 모양의 테두리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서 따라하세요. 글꼴 글씨 바로 위에 사각형 있잖아요. 글꼴이라고 써져 있는 거 바로 위에 사각형 없어요? 격자무늬? 창문 모양 없어요? 창문 모양 있어요. 그게 테두리예요. 알았습니다. 그거 오른쪽 화살표 클릭. 오른쪽 화살표. 자, 그럼 펼쳐지죠? 네. 거기에 모든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눌러줄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블럭 잡은 거 기준으로 다 테두리가 들어가요. 그런가요? 네. 자, 여기 비어있는 데다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비어있는 데 클릭. 자, 비어있는 데 클릭을 하게 되면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얇은 선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나는 요 테두리를 바깥쪽에는 좀 굵은 선으로 넣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럴 경우에도 역시 블럭을 잡아줍니다. B4부터 F8까지 블럭. B4부터 F8까지 블럭. 했나요? 네. 아직 못했어요. 선생님, 아까처럼 끝에가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긁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밭전자 아까 테두리 넣은 거 있죠? 이거 오른쪽에 다시 한번 화살표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펼쳐지고 거기에 잘 보면 선생님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네. 찾았어요? 네. 그거 눌러봅니다. 자, 테두리를 넣으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들어가는데 셀 포인터가 선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선이 들어갔는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테두리를 넣고 나면 꼭 바깥쪽에 클릭해서 블럭을 풀고 확인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이제 글씨를 가운데 오게 해줄 글씨를 가운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테두리를 지워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테두리에 넣었는데, 넣은 테두리가 마음에 안 들어. 혹은 테두리 지우고 싶어. 그럴 수 있죠? 네. 자, 테두리를 지울 때도 역시 블럭을 잡아주고요. 블럭 잡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에서 여기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고, 테두리. 아까 밭전짝 창문 모양 위에서 5번째에 보면 테두리 없음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없어져요. 테두리는 항상 블럭을 풀고 확인. 되죠. 되는데 만약에 한참 작업을 하다가 테두리 지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되돌리가 안 되겠죠? 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기 밭잠짝 옆에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면 거기에 테두리 없음. 여기 보면 테두리가 색깔이 들어가져 있어요. 네. 그리고 위에는 굵은 선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에는 점선으로 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도 테두리를 위에는 아래는 굵은 선으로, 왼쪽 오른쪽엔 테두리 없이, 네. 그리고 안쪽에는 얇은 점선으로 넣어줄 거예요. 오케이? 네. 자, B4부터 F8까지 다시 블럭 잡아주세요. 엑셀에서 블럭 잡을 때 셀 중간에서 끝에서 시작하지 마세요. 가운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블럭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좀 옵션이 여러 가지 넣어야 될 때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고 셀 서식에 바로 들어가서 합니다. 이 자리에서 블럭 잡은 데서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해주세요. 마우스 우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5번째에 보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 셀 서식 클릭합니다. 못 찾았어요. 여기 블럭 잡은 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아래에서 5번째 셀 서식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럼 위에 보면은 테두리라는 탭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 테두리라고 탭 클릭해 줄게요. 여기도 한번 봐. 일반 숫자 이런 거. 위에 테두리라는 탭 클릭합니다. 테두리, 테두리. 블럭 다시 잡아요. 테두리. 테두리 클릭했어요. 네. 자, 그러면 셀 서식이라는 창에 테두리 탭에 들어오면 선 종류를 일단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안쪽에 점선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업 스타일에 보면은 점선의 종류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걸로 넣어 봅시다. 근데 선생님하고 저는 잘못 틀리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 저는 텍스트가 하나가 나. 블럭을 잡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네? 잘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선 클릭하고 클릭했나요? 점선을 클릭하면 여기 이게 점선이잖아요. 요거 클릭하자고. 아니, 한 번만 눌러. 한 번만 누르면 돼. 됐어요? 네. 응.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선택할 거예요. 여기 자동이라고 써져 있는 거 클릭하시고
넣고 싶은 테두리의 색깔로 선택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테두리를 다 점선으로 넣을 거라 여기 미리 설정해 보면 여기 안쪽이라고 있잖아요. 네. 요 안쪽을 클릭을 해줘요. 했나요? 네. 자, 그리고 바깥쪽에 그것도 위에랑 아래는 굵은 선으로 집어 넣을 거예요. 네. 이때 스타일에 보면 얘가 제일 얇은 거, 이게 두 번째 거, 이게 제일 굵은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넣어봤던 굵은 바깥쪽 테두리는 굵기가 요겁니다. 두 번째 거.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위에랑 아래만 넣을 거잖아요. 네. 여기 그림 왼쪽에 보면 요게 위에, 요게 아래입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그림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에 거 누르면요. 두 개 다 한 번에 하나씩. 하나하나씩. 네. 잠깐만요. 그게 왜 처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확인할 거 있어서. 확인할 거 있어서요. 조금 이따가 그럼 처리할게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 데다 꼭 클릭하고 테두리가 잘 들어갔는지 봅니다. 자, 위에 상단에 선생님 메뉴 보기 한번 클릭할까요? 보기 눌렀어요? 위에 메뉴 보기 눌렀어요? 거기 바로 아래 보면 눈금선이라고 있어요. 네. 눈금선에 체크박스에 체크되어 있죠? 네. 그거 풀어보세요. 클릭하고 클릭하면 풀려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회색선 없어지죠. 이 눈금선, 그러니까 이 회색선은 실제로 인쇄되는 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칸이 없으면 쓰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켜져 있는 거예요. 저 눈금선을 풀고 어떻게 테두리가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되시죠? 네. 인쇄가 되면 이렇게 공중에 떠서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없으면 테두리 넣기 힘드니까요. 다시 눈금선 체크해 줄게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쉬는